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잘생기지도 못한 오성식이 참 글자도 희한하게 씁니다. 네. 제가 이게 뭐 학교 선생을 해본 적도 없고 학원 선생님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또 저 마음씨는 그렇게 삐딱하지 않은데 글씨는 그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는데 뭐 하여간 이해만 하십시오. 자, 오늘은 홈스테이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역시 홈스테이죠. 예. 이 홈스테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홈스테이는 로또가 아닙니다. 예. 재수가 좋으면 좋은 집에 있고 재수가 없으면 뭐 그거 아닙니다. 예. 예, 홈스테이 선정 과정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홈스테이는 제일 먼저 이제 그 캐나다 가정에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교육청에다가 나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한번 시켜보겠다. 예, 주 목적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자기 아이들하고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이렇게 둠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국제화되는 걸 도와주고 또 거기도 요즘 핵가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온 애들을 좀 이렇게 둬서 우리 애들하고 또 좀 이렇게 잘 지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홈스테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는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실사팀이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범죄 기록 조회라는 걸 합니다. 그 홈스테이는 어느 누구도 범죄에 관련된 적이 없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 심지어 음주운전 같은 것도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가 범죄의 기록 자체가 완벽하게 깨끗한 집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어찌 되었던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홈스테이가 정해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신청할 때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의 김재희 박사님께서 그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홈스테이를 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스테이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궁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집이 있는데 A라는 집이 있는데 이 A라는 집이 OSS에서 예를 들어서 무려 3년간 홈스테이를 했던 집이다. 아주 좋은 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라고 하는 학생이 새로 배정이 되고 이 집에 갔는데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홈스테이 집도 절대적으로 모든 아이들하고 다 잘 맞는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동안 6년간의 이 일을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주면 되지요. 뭐가 복잡해요? 바꿔주면 되죠. 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홈스테이가 무슨 뭐 호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 빼! 난 내일부터 이 집 갈래! 이거는 아닙니다. 절차가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과정을 겪습니다. 교육청의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그 중재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문제를 문제 파악 첫째, 그다음에 중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은 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홈스테이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 이해 부족, 의사소통의 부족, 그 다음에 뭐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오해가 결국은 문제로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해를 해결해주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덜어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홈스테이에 자기 집 애들하고 많이 다투는 경우 여러 번 중재를 하고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너무 이렇게 그 성격이 강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이 홈스테이를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OSS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OSS가 잘하는 것은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떤 자기가 홈스테이 생활에서 힘들어도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홈스테이에서 생활해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데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야, 너 여기가 한국인 줄 아니?
너 그러려면 한국 가라. 어? 야, 너 맨날 엄마하고 저 화상통화하면서 질질 짜고 말이야. 맨날 뭐 불평불만하고 그러려면 너 한국 가라. 어? 너 애가 왜 이렇게 매사가 부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몇 번 누르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계속 합니다. 엄마, 있기 싫어. 여기 힘들어. 나 한국 갈래. 아, 이러면 참 엄마 괴롭죠. 정말 엄마가 괴롭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면 엄마가 참 괴롭죠. 예. 근데 OSS는 이런 배출 시스템, 이게 배출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맞는 말인데 이게 우리말 실력이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배출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이모 시스템도 있고, 우리 이모는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당근과 채찍을 얘기할 때 생활담임 선생님은 주로 채찍을 많이 쓰죠. 여러 아이들을 통솔해야 되니까 조금 무섭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모나 저 같은 존재는 보듬어 주는 존재입니다. 다 얘기를 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김기현 선생님 같은 분은 또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신선희 선생님처럼 여자 선생님은 또 여자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빠처럼 푹푹푹 무서운 존재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엄마처럼 감싸주는 존재도 있거든요. OSS는. 이게 OSS의 잘난 점입니다. 이거 훌륭합니다. 이거 훌륭해요. 그래서 OSS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답은 바꾼다예요. 바꾼다. 뭐 다른 게 없어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바꾼다. 바꾼다가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바꾸게끔 오리엔테이션을 아이들에게 잘 시키고 그 과정을 원만하게 부모님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쫙 이렇게 걸치면은 이 홈스테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10명의 학생 가운데 약 6명 정도는요, 어디에 가도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6명 정도는. 그런가 하면은 3명 정도는 이 궁합이 되게 잘 맞아야만,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잘 맞고 어떤 집에 가면은 잘 안 맞는 아이가 3명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1명 정도는요, 어디를 가도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 그렇다면 오성식이가 제가 만약에 어떤 홈스테이를 간다. 저는 여기에 해당될까, 여기에 해당될까, 여기에 해당될까요? 어딜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강하거든요. 좀 이렇게 색깔이 강해요. 색깔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그냥 가가지고 잘 어울리고 좀 그러지 못합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맞고 잘 안 맞는 사람한테는 좀 안 맞아요.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물론 이런 아이들 좋죠. 이런 아이들 좋은데 이런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디 가도 잘 어울린다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게 모범생 아닙니까? 모범생이 좋죠. 근데 여기가 약간 모범생이 아니잖아요. 약간 모범생이 아니면 어때요? 저는 이런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되고, 또 이렇게 잘 어디 가도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홈스테이를 받고 왔고 두 번째 홈에 가면은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왜? 이제 그때는 본인도 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 홈스테이 생활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홈스테이를 바꿔주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 홈스테이라도 두 번째 홈스테이 가면 아이들이 적응을 잘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10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1년 중에 한 3집 정도는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홈스테이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홈스테이 가족과의 여행인데요. 홈스테이 가족하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비용은 보통은 이제 뭐 자기가 별도로 그 홈스테이 가족이 별도로 돈이 들지 않는 경우, 그래서 당일치기로 어디를 갔다 온다, 미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 그럴 때 특별히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네들도 돈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뭐 디즈니랜드를 간다, 어디를 간다, 그래서 몇 박을 한다. 그럴 때는 비행기 값도 들고 뭐 호텔비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홈스테이 하는 한국애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비용을 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들은 당연히 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후에 정산합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다 해서 n분의 1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홈스테이 가족과 여행을 가면은 행운이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여름에 가는 경우에는 이 더블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대부분 그 캐나다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아이들이 가면은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갔다 온 다음부터 아이를 받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짧게는 일주일, 뭐 또 길게는 한 3주까지도 남의 집에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다가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나쁜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더블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팔자입니다. 이게 절대 좋은 거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 주로 중국에서 온 아이라든가 특히 이제 고학년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온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하고 같은 집에서 두 명이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방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홈스테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홈스테이는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